기자들의 이슈 분석, 이슈 홍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더 코리안 뉴스의 허겸 대표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코리안 뉴스의 허겸 기자입니다. 네, 이슈 홍수 시간이 오늘로 7주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번 프로그램 기획회의를 하고 있는데 주제 정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슈 홍수 회차를 더해갈수록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러 없는 이슈를 긁어 부스럼처럼 만들 수는 없고요. 화제성 내용의 이면을 들여다본다는 개념인데요. 그만큼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어렵게 선정한 주제 어떤 것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지난 7일 애틀란타 한인회관에서는 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본 한인 단체의 역할과 리더십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이취임식 행사를 본격적으로 짚어보기 전에 짧게 총평이 좀 해주시죠.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실상 큰 행사가 없었거든요. 큰 행사라고 하면은 적어도 애틀란타 한인회관이 꽉 들어차는 규모의 행사들을 말할 수 있는데요. 야외에서 열리는 선거 랠리 행사 외에는 어느 민족이든 큰 행사가 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세계에서 가장 큰 크기의 한인회관인 애틀란타 한인회관에서 정말 모처럼 만에 진행되는 한인 행사여서 그런지 오랜만에 얼굴을 뵙는 분들이 많아서 반가웠습니다. 제가 이번 행사 취재체 가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어떤 분들이 오셨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날 행사에는 초대 연합회장을 역임한 박성근 전 회장을 비롯해 박효은, 신현태, 신철수 전 연합회장 등 역대 회장이나 임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는데요. 사실 편의상 지금 이름을 거명하지는 못하지만 역대 연합회장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또한 조지아 및 동남부 6개주 한인회 전현직 임원들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29대 그 출범식을 앞두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높다는 반증일 텐데요. 이번 행사를 바탕으로 이제 한인 단체들의 설립 목적과 활동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 동남부 한인회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는 모든 한인회가 모여 있는 결성 단체인데요. 단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개글에 따르면 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는 미 합중국 동남부에 소재하고 있으며 5개 주 안에 26개의 지역 한인회 그리고 약 25만 명의 한인 동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 소개로는 동남부 한인회 체육대회와 정기총회 그리고 신년 할애식과 한인회장 연수회 등이 짤막하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가 전국적인 조직이라는 건데 지난 10월에 출정식에 있었던 그 당시에 임원들에게 소개했었던 영상 먼저 보시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역 한인회와 주연합회 이런 모든 것을 같이 일할 수 있는 그 밑에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라고 저희가 지금 속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막 헷갈리시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디 있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지역 한인회보다 위인가? 연합회보다 우리가 위인가? 아닙니다. 저희는 지역 한인회 연합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또는 그 주 연합회에서 할 수 없는 일 이런 일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개 주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띈 그룹이지 저희가 어디를 갔다가 저지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한테 와가 우리가 이건 틀리고 상위에 있는 그런 것처럼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는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의 한 조직입니다. 한인 단체들 가운데는 한인회뿐만 아니라 민주평통이나 한인 상공회의소 같은 곳들은 로컬 단위, 지역 단위, 작은 단위의 조직이 있고 전국 규모의 조직이 있는데요. 주로 모두 아우른다, 총괄한다는 표현을 써서 총연합회라는 표현을 쓰고 줄여서 총연이라고 합니다. 민주평통처럼 한국의 대통령을 의장, 즉 정점에 두는 조직, 그래서 한국에서 출발해 해외 동포사회의 중간 조직, 작은 조직이 있는 형태가 있고요. 한인회나 상공회의소처럼 미주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져서 이웃끼리 교류를 확대하면서 더 큰 조직으로 결성되고 결국 전국 단위로 확대되는 조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인회의 경우에 전국 규모의 조직을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줄여서 미주총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회장이 취임하면서 출범한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는 미주총연, 즉 전체의 가장 큰 덩어리죠. 이곳과 작은 로컬 단위의 한인회의 중간 정도의 결성 조직, 그래서 광역 한인회 연합회라고 하는데요. 이 광역 한인회 연합회가 미국에 8곳이 있습니다. 중남부, 중서부, 동중부, 동남부, 서남부, 동북부, 서북미, 그리고 플로리다 한인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제 동남부 한인연합회와 또 미주 한인총연 홈페이지를 살펴봤는데, 근데 그 홈페이지에는 어떤 단체인지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아직 출범 초기여서 홈페이지 내용이 완성이 못했는 것 같은데, 해당 단체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내용을 좀 업로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외부에서 어떤 단체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어느 단체나 선언적인 의미의 창립 또는 발족 취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한인회들이 새로운 회장단으로 꾸려질 때마다 새롭게 목적을 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목적들이 회장이나 회장단에 의해 본래 발족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면서 때로는 파행을 겪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전에 미주 총연이 이제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구설수에 오르면서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갔었는데요.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만 하면 좋을 텐데, 때로는 한인 단체들의 잘못된 이미지 때문에 한인 사회 전체가 이미지가 실추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립 목적 자체가 선하니까 운영하는 방법도 선하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들 때문에 욕먹는 일을 자처하거나 또는 한인사회 전체에 민폐를 끼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 허 기자가 그 재외 동포신문 편집국장을 역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미주 총연 관련돼 가지고 계속 취재를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소식 좀 전해 주시죠. 네, 제가 지난 2014년부터 1년간 재외동포 신문이라는 곳에서 편집국장으로 일을 했는데요. 호주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는 중간에 잠시 머무른 곳인데, 재외동포 신문은 해외 동포 사회의 소식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곳이어서 전 세계 한인 단체들의 활동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무렵에 미주 총연이 치열하게 분열되어서 싸우고 있었는데요. 그 시점에 이곳 애틀란타에서 한인단체에 인발부하신 분들은 아주 또렷하게 기억을 잘 하실 거고요. 그런데 그때 정말 많이 느꼈던 것이 논리보다는 명예 싸움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명예욕도 욕심이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명예 전쟁이 대단히 소모적이고 봉사라는 본연의 목적이나 취지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라고 뼈저리게 느꼈던 계기였습니다. 그 내홍을 겪거나 분규가 있는 단체의 경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투명하지 않은 재정 운영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단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지만 단체장 혼자만 활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네, 단체를 이용해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게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취재를 통해 알게 되는 불편한 사실을 마주할 때마다 어디까지 공개해야 되는지 늘 고민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특별히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한인 사회에 봉사한다고 나타나서 결국 뒤로는 이익을 챙기는 경우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어떤 사람은 행사 후원금이라는 명목을 들어 돈을 요구한 뒤 그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명확하게 밝히지도 않는 사례도 비일비재한데요. 후원금을 낸 사람도 계속 그런 부분을 언급하면 관계가 서먹해질까 봐 넘어가다 보니 이런 일들이 한인사회에서 계속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 기득권 문제도 단체에서 갈등의 원인 제공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언젠가부터 한인 사회에 차세대 하는데, 정작 차세대들이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으려면 그 봉사의 영역이 좀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 기득권들 때문에 봉사 영역이 축소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차세대라는 표현은 또 흔히들 한국에서 젊은 피라고도 하죠. 영어권 젊은 세대들에게 계승해야 한다는 고민은 사실 모든 한인단체가 공통적으로 하는 고민들인데요. 그런데 이 분들이 기꺼이 참여하고 함께 하려면 정말로 선배들이 잘해야 합니다. 때로는 작은 의견 차이가 크게 비화하고 단체의 잡음과 파열음이 날 수도 있는데요. 사람 사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의견 차이를 내부에서 봉합하고 분위기를 다지고 해야 하는데 때로는 의견 차이가 있는 상대방이 밉다고 투서처럼 음해성 내용을 퍼뜨리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한인 사회 전체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 모두의 손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누구나 다 바쁜 사람들이고 시간에 쫓겨서 사는 분들이니까 대부분의 동포들은 관심 없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지로 기억하기가 쉽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거기 무슨 단체가 시끄럽대, 말 나온대, 잘못한대, 돈 떼먹었대 정도로만 기억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29대 출범식에서는 축사 또는 환영사를 전하신 분들이 좋은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홍승원 연합회 이사장은 한인회 잡음이 있을 때 능력 있는 젊은 사람들도 떠난다. 젊은 세대는 시간과 효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과연 이 내부 잡음이죠. 이 이야기가 밖으로 나갈 이야기인지 생각해달라. 그러면 많은 젊은 분들이 한인단체에 더 많이 참여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홍 이사장의 발언 직접 한번 듣고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자본들이 한인회에서 났을 때 정말 능력 있는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리크루트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와서 일을 하다가도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배려하면서 이게 정말 밖에 나쁜 이미지가 나갈 수 있는 문제인지를 좀 큰 마음으로 우리가 좀 배려하면서 감당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짧게 얘기를 하면 한인 사회 전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최병일 신입 연합회장이 새롭게 출범하는 29대 연합회의 슬로건을 투게더로 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는 슬로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29대 동남부 연합회가 한인회 활동이 중단된 곳은 전직 회장단과 만나 후임자를 인선하고 복원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궁극적으로 동남부 연합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말도 굉장히 뜻깊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29대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의 활동에 대한 한인사회의 기대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난 이취임식에서 최병일 이사장이 제29대 그 슬로건으로 투게더라고 발언을 하면서 그 취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는데 그 발언도 한번 다시 듣고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출범하는 제29대 연합회는 하나의 슬로건 하에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슬로건은 투게더입니다. 우리의 중점 사업인 동남부 친정간 문화 행사, 한국학교 홍보와 행사 지원, 각 지역 한인회 행사의 협력, 한미 간의 민간비로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함께 나누고 극복하여 달성하자는 목표에 투게더란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첫째 사업 목표로 한인회 활성화와 복원 사업입니다.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는 5개 주 23개 지역 한인회의 전현직 회장들이 모임인 연합회입니다. 현재 활동을 중단한 한인회의 후임자 발굴과 육성을 그 전에 내부 갈등 문제 등 원인을 찾고 직접 방문하여 소통과 대화를 함께 고민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연합회의 협력을 다하겠습니다. 임기 중 최선을 다해 활동치 않거나 소멸된 한인회를 다시 복원 활성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차세대 육성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겠습니다. 한인 인구가 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지만 대표적 정치인을 많이 세우지 못한 점이 안타깝고 여전히 부족한 한인사회에 대해 아쉽습니다. 그 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가 앞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인들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제안을 좀 해주시죠. 네, 결국 단체의 리더와 리더십이 중요한데요. 같은 조직도 리더십에 따라 활발하게 활동할 때도 있고 내용을 겪기도 하더라고요. 이번 제29대 한인회 연합회의 슬로건처럼 함께 포용하는 리더십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인데요. 아마도 이번 이취임식에 많은 분들이 참여한 것도 그런 리더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단체 운영을 하다 보면 친목 도모도 필요하죠. 그렇게 친목 도모를 하면 또 어떻습니까? 열심히 봉사하는데 또 때로는 욕만 먹는 분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하실 수도 있다고 좀
위트 있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친목 도모가 사실 이분들의 활동의 전부 다는 아니고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지에서 좋은 일들을 하시는 단체 관계자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문제로 한인단체 전체가 도매금으로 넘어가선 곤란한 이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한인단체가 하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또 봉사자로 참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얘기를 좀 정리해 보죠. 결국은 이제 언론들이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 또 못하는 부분은 못한다, 이렇게 계속 저희가 팔로우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11월 또 12월이 되면 각 협회나 단체에서 신임 회장이나 임원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미주 한인 사회에는 여러 한인 단체들이 그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과 활동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